이종함은 대구부 남산정 사람으로 일명 이종순이다. 처음에 공립보통학교에 들어가 공부하였고 다시 농업학교에 입학하였으나 5년 만에 그만두었다. 19세에 대구은행의 견습생이 되었다가 얼마 뒤에 출납계 주임이 되었다. 1917년 10월 동지 가운데 만주를 왕래하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와 함께 국권 회복을 도모하여 비밀결사를 조직하고 밀양에 사는 구영필, 김대지 등과 동지가 되었다. 12월에 은행 돈 1만 9천 원을 빼내 구영필, 김대지 두 사람과 함께 미국으로 유학을 떠나려고 하였다. 당시 제1차 세계대전이 벌어지고 있었기 때문에 곧바로 가는 배를 탈 수가 없었으므로 상해로 갔으나 끝내 미국으로 가지는 못하였다. 그 뒤에 만주의 봉천으로 돌아와 만주인들의 마을에 거주하였다. 이때에 이르러 우리나라 사람들이 독립을 위해 통화현에 무관학교를 세우고 청년들을 모아 군사학을 가르쳤다. 1918년 2월에 이종함은 무관학교에 입학하여 보병 조전과 군대 내무 등의 책을 배웠다. 이때 학생은 100여 명에 불과하였다. 1919년 2월에 독립만세운동이 조선에서 대대적으로 일어나는 것을 본 이종함은 동지 이성우, 서상락, 강세우 등과 의논하였다. 배우기만 하는 것은 실제로 운동하는 것만 못하다. 그들은 함께 학교를 그만두고 길림에 도착하여 김원봉, 한봉건, 신철유 등을 만나 말하였다. 우리는 조선으로 들어가 일본의 관청을 파괴하고 관리들을 암살하여 총독 정치를 방해하고자 하니 폭탄을 제조하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이다. 6월에 김원봉과 함께 상해의 프랑스 조계로 갔다. 그곳에는 폭탄 제조법을 잘 아는 동포 김성근이 있었으므로 3개월에 걸쳐 제조법을 익혔다. 9월에 김성근과 함께 다시 길림으로 돌아와 동지들에게 제조법을 가르쳤다. 이때 영안현 동경성에 간민소학교가 있다는 소식을 듣고 이종함은 그곳으로 가 입학하였다. 1920년에 아버지 상을 당하였으나 집으로 돌아가지 못하였다. 11월에 배중세, 김상옥, 고인덕 등 여러 사람들과 함께 밀양 마살리에 거주하는 한봉인의 집으로 가 폭탄 2개를 비밀리에 만들었다. 12월 27일 최경학을 시켜 밀양경찰서에 폭탄을 던지게 하였다. 이듬해 1월 김원봉, 김상옥, 서상락, 윤소령, 이성우, 한봉건, 곽재기, 강세우 등과 함께 의열단을 조직하였다. 김원봉을 단장으로 추대하고 이종함은 부단장이 되었다. 이때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강세우, 곽재기, 이성우, 이병철 등과 함께 상해로 가 폭탄 16개, 권총 2자루, 탄환 100발을 구입하여 몰래 조선으로 들여왔다. 그 가운데 3개는 이병철이 밀양으로 보내 김병환에게 보관하도록 부탁하였다. 그 나머지는 이일몽이 배중세를 시켜 창원의 진영역으로 가지고 가게 하여 강원석에게 보관을 부탁하였다. 그리고 이수환에게 1개월 안에 폭탄을 던지게 하였다. 7월에 김원봉과 함께 서둘러 실행으로 옮기게 하고자 중국 안동현으로 갔다. 밀양에 숨겨두었던 폭탄은 경찰에게 발각되었고 창원에 보관하였던 것은 불발탄이었다. 이에 배중세에게 가서 폭탄을 찾아 서상락, 김상옥 등으로 하여금 던지게 하였다. 그러나 배중세가 말하며 거절하여 성사시키지 못하였다. 이 폭탄은 이일몽의 담당이므로 이 사람을 만나야만 내어줄 수 있다. 이종함이 빼돌린 은행돈은 처음에 이종함의 벗. 구여순이 봉천의 삼광상회를 설립할 때 이종함이 70원을 자본금으로 주었고 그 나머지는 3년 동안 한봉인, 서상락, 김원봉의 생활비 및 기타 여러 동지들이 북경과 조선, 상해, 길림 등을 오갈 때의 비용으로 모두 사용하였다. 이로 인해 뜻한 일을 이루지도 못한 채 빈털터리가 되었다. 마침내 김원봉, 서상락 등과 함께 다시 북경으로 가 뒷날의 기회를 기다리게 되었다. 1922년 3월에 이종함은 김원봉의 명령으로 상해에 위치한 중국인의 이발관으로 가서 김익상과 오성윤을 만나 말하였다. 내가 들은 바에 의하면 일본 육군 대장 다나카 기이치가 필리핀을 시찰하고 돌아오면서
중국에 들른다고 한다. 다나카는 일본 군벌의 우두머리이니 마땅히 그를 암살하여 적의 우두머리를 제거하는 것이 어떻겠는가. 그가 올 때 만일 남경과 천진을 경유하지 않는다면 반드시 상해를 경유할 것이다. 그를 죽이려면 우리 세 사람 가운데 한 사람은 남경, 한 사람은 천진, 한 사람은 상해로가 기다리다가 상황에 따라 저격해야 한다. 이렇게 하는 것이 이 일을 그르치지 않고 만전을 기할 수 있는 방법이 아니겠는가. 지금 한 곳에서만 기다리고 있다가 만일 이 기회를 놓친다면 다시는 가망이 없으니 세 곳으로 나누어 가서 기회를 엿보는 것이 좋겠다. 막 길을 떠나려고 하는데 28일에 다나카가 과연 상해에 도착하였다. 이종함이 말하였다. 그가 상륙할 때 거사하지 못한다면 영관에서 연회할 때 거사해야 한다. 이날 아침 이종함은 영관으로 가 몇 차례에 걸쳐 그곳의 동정을 살폈다. 그리고는 말하였다. 상해의 부두는 하나가 아니니 우리들이 각각 한 곳씩 나누어 맡아 기다려야 한다. 그리고 윤소령과 함께 권총을 가지고 갔다. 정오쯤에 신문을 보니 다나카가 세관 잔교에 도착하였다는 내용이 있었다. 이 소식을 접하고 이종함은 이발관으로 돌아와 말하였다. 이곳에는 김익상과 오성윤이 모여 있으니 내가 가지 않더라도 암살할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마침내 가지 않았다. 그러나 다나카 암살은 결국 실패하고 김익상과 오성윤은 모두 체포되었다. 7월에 이종함은 프랑스 조계의 규알리에 머물고 있었다. 김원봉, 강세우, 오성윤과 다시 의논하였다. 올해 안에 마땅히 조선으로 들어가 파괴와 암살을 결행할 것이다. 그리고 폭탄을 가져가려 하였다. 12월에 김시현 등도 같은 계획을 가지고 있었다. 김원봉이 이에 김시현과 협력하여 몰래 무기를 들여왔다. 이듬해 3월에 이르러 일이 또 실패로 돌아갔다. 1923년 7월 이종함은 자금이 부족하여 활동할 수 없게 된 것을 보고 자금을 모으려고 조선으로 들어가려 하였다. 구여순과 함께 혁명선언서와 임시정부 외교청장, 장건상의 위임장을 소지하고 상해를 출발하여 북경에 도착하였다. 그러나 이종함은 조선으로 들어오지 못하고 구여순만 혼자 들어왔다. 1925년 9월 11일에 이종함은 다시 자금을 모으기 위해 대구에 도착하였다. 이병호가 그를 안내하여 이병태에게 갔다. 14일에 김재수가 이종함을 자기 집으로 맞아들여 숨겨주었다. 그리고 부산금융에 맡겨진 자신의 예금 5,000원과 박종원의 어업운영, 자금 5,000원을 10월 15일에 내어주기로 약속하였다. 이때 이종함은 몸이 아파 16일에 배중세와 함께 이기양의 산장으로 가 요양하다가 11월 5일에 체포되었다. 1년간 예심이 진행되고 1926년 11월 18일에 이르러 공판이 시작되었다. 공판이 시작되자 안동과 예안, 밀양 등의 군민들이 모두 방청하러 왔다. 공판에 이르러 재판관이 물었다. 내가 마산으로 가 배중세를 만나 폭탄을 달라고 했다던데 어디에 쓰려 했는가? 이종함이 얼굴빛을 바르게 하고 말하였다. 조선 땅 안에 있는 각 관청과 주요 건물을 다 파괴하고 현직에 있는 고위 관료들도 모두 암살하려고 하였다. 그의 말이 마치 서리빨 같았다. 그러므로 재판관이 이종함을 다시 보게 되었고 방청객들도 모두 등골이 오싹하였다. 이에 재판관이 더욱 부드러운 목소리로 물었다. 그렇다면 실행으로 옮기려고 하였는가? 그렇다. 이종함의 대답은 매번 거리낌이 없었다. 재판관이 물었다. 내가 다나카 씨를 죽이려고 한 것은 무엇 때문인가? 이종함이 발끈하여 말하였다. 충분한 시간을 준다면 자세하게 말하겠다. 그럴 수 있겠는가? 재판관이 놀라고 두려워하며 서둘러 상황을 수습하며 말하였다. 다나카 씨는 군벌의 우두머리이다. 그런데 약소국 민족의 적이라고 판단하여 이 일을 한 것이니 과연 그러한가? 그리고는 곧바로 재판을 끝냈다. 다음 날 재판관이 또 물었다. 만일 피고가 세관 부두로가 오성윤이 다나카를 마치지 못한 것을 보았다면 피고도 과연 폭탄을 던질 수 있었겠는가? 이종함이 말하였다. 내가 이미 가지 않았으니
그 문제를 반드시 말할 필요는 없다. 만약 그곳에 갔었다면 말할 것도 없이 폭탄을 던졌을 것이다. 법정에 있던 사람들이 다시 오싹해졌다. 재판관이 물었다. 혁명선 언서의 취지는 무엇인가? 이종함이 발끈하여 말하였다. 조선이 일본의 압박을 벗어나기 위해서는 반드시 혁명을 해야 한다는 것이다. 재판이 끝나자 검사가 무기징역을 구형하였다. 변호사 조주영과 나카야마 등이 모두 가벼운 형벌을 주장하였으나 재판장이 들어주지 않아 징역 13년에 처해졌다. 1927년 당시 이종함은 32세였으니 그는 1896년에 태어났다.